중국의 견고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이강인과 손흥민은 강력한 공격 플레이로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프랑스의 암즈 만디엘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과 토트넘의 손흥민이 한국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계속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두 선수는 중국의 강한 플레이에 맞서 자신들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이강인을 막기 위해 강력한 태클을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자이어지앙그 친베이오 신문은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하며 계속해서 한국의 벽은 너무 높았고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아시아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중국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몇몇 중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직접 경기를 해설했습니다. 텐센트 스포츠의 분석가 니한저우는 이강인의 플레이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를 메시의 후계자로 묘사하고 중국 선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4억 중국 인구는 이러한 충격적인 발언에 경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장은 한국 팬들의 빨간색으로 가득 찼고 태극 전사들의 활약은 아시아의 밤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철의 군대였습니다. 중국의 거친 플레이는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 앞에서 질식당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외국 언론은 한국의 승리를 칭송하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대회보다 유럽 언론에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한국 선수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유럽 축구 팬들의 걱정 속에서 경기가 열정적인 응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블루 파리시의 블루 살로몬 기자는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경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축구 스타들의 경기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거친 태클은 경기 초반부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팬들의 한숨 소리는 화면을 뚫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공격수든 수비수든 중국 선수들은 모두 한국 선수들에게 달려들어 공이 아닌 다리를 차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적절한 파울을 하며 마치 대한민국의 유명한 스타 선수들이 부상당하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예측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중국 선수들은 승리만을 향해 고집스럽게 경기를 펼치고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공격수 역할을 하는 손흥민은 5명의 수비수의 주목을 끌며 공간을 만들고 드리블 천재 리강인의 솔로 미션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흥분하여 일어나 환호를 지르며 열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중국 텐센트 스포츠의 프리미어 리그 전문 해설가인 이안주는 이 상황을 직접 보고 중국 대표팀이 상대라는 것을 잊어버린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로 인해 14억 중국 국민은 놀랍게도 그 말에 따라 의아해했습니다. 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백만 명의 축구 팬의 심장을 멈추게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은 놀랄만한 미친 듯한 나보나 슈팅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창의적인 한 플레이로 그는 민첩하게 몸을 돌리고 오른발을 사용하여 왼쪽 다리 밑으로 공을 차 중국의 골대 먼 곳에 넣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더 높은 경쟁 환경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경험은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이 속한 토트넘, 영국,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바이엔 공사 레버쿠젠, 독일과 같은 클럽들이 하나의 팀으로 경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중국과의 치열한 경기에서 선수들의 훌륭한 경기를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후스퍼로 돌아가면서 그는 팀이 처한 연패라는 어려운 상황을 끊어야 하는 엄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26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빛나는 영국 런던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3라운드를 강력한 상대 팀 아스톤 빌라와 대결합니다. 현재까지 경주를 벌이고 있는 토트넘은 승점 26점, 8승 2무 2패으로 호화로운 4위를 자리하고 있고 아스톤 빌라는 승점 25점, 8승 1무 3패으로 목표했던 5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토트넘이 무패로 달리며 보여주던 강력한 모습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리그에서 처음으로 패하면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1대4로 커다란 패배를 당한 것은 물론 크리스티안 로메로, 데스티니 우도지 두 선수의 퇴장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판더펜 두 선수가 부상을 입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부상자들로 인해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이어진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의 득점에도 불구하고 후반 막판에 2실점하여 역전패를 당하면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연패를 기록하던 토트넘 팀은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A매치 휴식기를 맞았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입은 필수 선수 파블로 가비를 비롯하여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엘링 홀란드, 워렌 자이르 에메리, 마커스 레시포드,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등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가운데 토트넘은 큰 출혈이 없었습니다. 우도지와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몸 상태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상태 자체는 매우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싱가포르전에서 이물질에 빠뜨린 플레이에 고통을 호소했으나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왔던 리그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아스톤 빌라는 분명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지휘 아래서 완전히 재생된 빌라는 조금의 변덕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상위권을 위협하는 팀으로서 꾸준히 승점을 얻으며 발걸음을 빠르게 내딛고 있습니다. 현재도 5위에 올라있는 빌라는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4위 이내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토트넘은 이 4위권 순위를 방어하고 연패를 끊으며 다시 흐름을 찾기 위해 꼭 빌라를 이겨야 합니다. 영국의 축구 관련 매체 풋볼 런던은 푹신한 모피류를 예상했습니다. 비카리오와 우도지는 몸 상태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첼시전에서 직접 퇴장을 당한 로메로는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고 판더펜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센터백 라인은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맡을 예정입니다. 우측 풀백은 페드로 포로함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중원에 위치할 선수들은 파페 마타르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지오반니 로 셀소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브 비수마는 만장일치로 인해 경고가 늘어나서 벤탄쿠르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디슨 자리는 로 셀소가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풋볼 런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은 메디슨의 대체자를 찾아야 하며 로 셀소는 메디슨의 역할을 맡기에 완벽한 선수라고 예측했습니다. 공격진은 지친 손흥민과 함께 브레넌 존슨과 대안 쿨루셉스키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은 싱가포르전에서 일부 팬들의 우려를 받았지만 중국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하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훌륭한 몸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메디슨과 히샬리송 등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동안 손흥민의 성공적이고 활발한 출격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존슨과 쿨루셉스키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